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플라톤의 국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사상가들에게 국가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양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질 수 있을까를 통치자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살폈다면, 서양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개인의 특성을 그대로 국가 운영에까지 확충할 수 있을까를 개인의 관점에서 당위적으로 살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동양은 국가의 실제적인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에, 서양은 국가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에 초점을 맞춘 셈이죠. 당시에도 지금의 우리들 생각처럼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고, 대부분 사람은 그것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치료나 평판이나 이윤처럼 그것들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고 좋아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 두 가지 생각을 반박하는 책입니다. 다만 플라톤의 논리는 거의 비약이 지배하고 주장에는 거의 근거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플라톤의 국가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명성은 사실 이 단점을 슬쩍 눈 감아버린 결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그 단점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하면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부패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주장이 쓸데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보죠. 이때 대부분 사람은 그 친구에게 자살은 나쁜 것이며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못난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너의 자살로 인해 남은 수많은 가족과 친구의 고통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느냐고, 나아가 신이 준 생명을 내 맘대로 하면 죽어서 천국도 못 간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대답이고 동시에 매우 교과서적인 대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말은 그 친구를 모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를 이런 상식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죠. 그 친구라고 과연 그런 사실들을 모를까요? 따라서 제 말은 그런 교과서적인 충고가 분명 구구절절 옳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필요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사실들을 모두 충분히 알고도 남을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를 고민해서 입을 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 까짓거 살아서 뭐 하겠냐, 같이 술 한잔 거나하게 한 후에 같이 죽자라며 함께 지내온 추억들을 꺼내 웃고 울고 그렇게 떠드는 게 가장 좋은 조언 또는 고민 상담일 듯 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 스스로 삶의 힘을 얻어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힘내서 살아갈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후자인데, 플라톤은 전자를 말하고 있는 탓에 반드시 국가를 읽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설은 그만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머리와 가슴과 배라는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듯이 국가도 통치자와 군인과 나머지 시민들이라는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순서대로 지혜와 용기와 절제라는 덕, 즉 훌륭한 상태에 해당한다. 개인이 바라는 최고의 것은 행복이며 국가가 바라는 최고의 것은 선의 이데아다. 개인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 요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듯이, 국가가 선의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 요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서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정의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에서나 정의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훌륭한 상태인 덕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내적인 원리이자 조화로움인 동시에 그 결과인 행복이자 선의 이데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격가지이지만 플라톤에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덧붙죠. 그것은 소위 철인정치라고 불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통치자가 될 자질을 갖춘 아이들을 선발해서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철학자를 통치자로 삼지 않으면 명예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 독재정체가 들어서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국가는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인데 국가 전체 분량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중간중간 지금의 우리에게 유익한 말들도 있으니 천천히 파일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더 많은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